여자가 결혼한 후 단 1원의 돈도 벌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은 남편과 아내를 경제 공동체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곧 그녀가 번 돈이라는 논리다. 결혼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도, 내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서 사준 부동산이라도 결혼 후에 내가 번 돈으로 대출 이자를 냈다면 그건 아내가 갚은 것과 다름없다고 법원이 판결한다. 그래서 결국 이혼할 때 나눠줘야 한다. 나는 바란 게 없었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질질 끌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유? 간단하다. 버티면 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결국 2년 1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이 성사됐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기가 막혔다. 2년 1개월 동안 집에서 놀고 먹은 그녀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재산에다가 내 전 재산을 보태어 샀던 아파트며 내 특유 재산인 주식이며 가릴 것 없이 전 재산의 20%를 여자에게 준다는 거였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제 공동체이므로 아내도 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 있다. 기여라니? 대체 뭘 기여한 건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번 돈으로 유지한 집인데 대출이자 한번 갚아본 적 없는 그녀가 왜 당연하다는 듯이 재산을 가져가는가? 그녀는 정말로 집에서 놀고 놀았다. 소개팅 어플도 몇 번 들켰으며 낮에는 누구랑 놀러 다니는지도 모른다. 재산 관리도 하며 브런치를 먹고 다녔고 5,000원짜리 커피도 당연한 듯이 써내려갔다. 잘 놀다가 그렇게 잘 놀다가 강남 아파트 시세의 20%를 가져가게 된 것이다. 더 기가 찬 건 이런 판결이 최근 가정법원의 주류가 됐다는 거다. 내 경우만이 아니라 결혼한 지 단 2년 만에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진 부동산을 털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집이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소유니까 결국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 남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도 나눠주라는 게 요즘 판결들의 방향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판결인가?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꺼린다. 가성비의 3년이 아니라 가성비의 2년인 것이다. 결혼이란 게 원래 리스크가 있다지만 이제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10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이제는 2년만 살아도 당하는 시대가 왔다. 한 여자가 결혼 후 단 몇 년만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혼만 하면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다.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고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으며 부동산 투자보다 안정적인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왜 낮냐고? 남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법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자들을 결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쌓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과연 결혼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 믿는가? 결혼하면 언제든지 20%의 지분을 털릴 수 있는 구조인데 과연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판결이 결국 남녀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국가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변호사들도 도축을 못 막는다. 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가 쌓이고 쌓여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변호사조차도 이건 어쩔 수 없는 판례라고 말할 정도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이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제는 결혼 2년이면 재산 20%를 뜯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대한민국 법조계가 만들어 놓은 결혼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묻고 싶다. 이런 판결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이런 판례가 쌓이면 과연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인가? 대체 대한민국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인가?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결혼 의지를 짓밟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판례가 계속 쌓이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다.